있습니다. 기타 사용되는 접두사라고 하는 거는 기타 사용된다 했으니까 기타 등등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타 등등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크게 자주 나오진 않겠다. 그래서 쭉 한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라는 것은 dys를 쓰면 뭐 나쁘다, 어렵다, difficult한 개념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통증이 있다 개념, 뭐가 안 좋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킨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디스파시아라고 하면 뭡니까? 삼킴이 어려운 거예요. 디피컬트한 거예요. 그렇죠? 삼키는 게 어려운 거고, 근데 삼키는 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하면서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인체해부학 아직 진도가 크게 많이 나가겠지만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지금 분위기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영어도 나오고 한자도 나오고 한글도 나오고 막 약간 섞여서 막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하라는 것은 뭐 삼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킴이 곤란하다, 삼킴 곤란증 또는 연하 불능, 연하 불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s라는 것은 어렵다, 나쁘다 개념. you는 네, 뭐 쉽다, 좋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프니아라고 하면 푸니아가 아까 호흡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브레디푸니아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 느린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EU가 들어가서 뭐다? 좋다. 그러면 정상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lso는 이렇게 고든 그 교정된에 대한 개념입니다. 스트레이트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오소페딕스라고 하면 뭡니까? 정형외과, 곱게 만드는 과, 그래서 정형외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나쁘다, 부족하다. 그래서 malnutrition이라면 영양이 나쁜 개념. 그래서 영양 실조에 대한 개념이고요. 포메이션은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포메이션 뭐 만든다. 그래서 근데 포메이션인데 말이 붙었으니까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진 거예요. 부족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하나의 단어로 또 쓰고 있습니다. 다음 스칼로랑 시로입니다. 시로. 그렇죠? 그래서 스켈로는 뭡니까? 아까 딱딱해진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드한, 경화 개념. 그리고 시로도 역시나 딱딱하다. 그래서 시로시스라고 하면 경화증입니다. HOSS 시로 맞죠? CIR로 RRH HOS 그러니까 시로가 어떻다? 경화 딱딱하다 맞나요? 오시스가 전미사 무슨 증상입니다. 증. 그래서 얘는 경화증입니다. 경화증이 생기는 데가 어디가 있다고 했습니까? 간.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간다? 헤파톤. 네.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리버라고. 이때부터 리버라고 그래요. 리버 시로시스. 간이 어떻게 됐다? 경화됐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간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간경화증. 그러면 우리가 또 임상에서 그 이분은 리버 시로시스 있는 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한답니까? 리버만 얘기합니까? 시로시스 있다고 얘기하고 시로시스가 경화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위에 시로시스, 대장의 시로시스 어디에 있는지 그럼 어떻게 그럼 다 리버 시로시스 그렇게 얘기가 어렵죠. 그렇죠? 뭐 급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그분 리버 시로시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A씨 환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리버 시로시스 경화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용어는 어떻습니까? 어떤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유래돼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고 독일어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데 그런 용어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약어들로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더라. COPD, LC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시로라든지 스켈로라든지 얘는 경화를 얘기한다. 말라코, 말라시아, 말라코라고 있습니다. 말라코는 반대 개념으로 소프트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말라시아라고 하는 말라코가 무슨 연한, 부드럽다, 물렁하다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IA가 붙었어요. IA가 나중에 지금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전미사를 부터 먼저 해도 좋긴 한데 그래서도 괜찮은데 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IA가 전미사거든요. 얘도 무슨 증입니다. 근데 말라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다 연화증이다 무슨 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상. 근데 연화증이에요. 연화증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연화가 생겼다? 오스테오. 뼈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인체를 유지하고 단단하게 지탱을 해야 되죠. 단단해져야 되는 조직이 어떻게 돼 있다? 부드럽게 물렁물렁해져 있다는 것은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스테오말라시아라고 하면 올연화증, 뼈무름증이라고 합니다. 다음 지로는 드라이하다는 개념의 지로 더 피부가 건조한 피부 건조증입니다. 그리고 지로 피살미어라고 해서 안구입니다. 안구가 뭡니까? 건조한 뭡니까? 안구 건조증. 그렇죠? 안구 요즘 이제 세대에서 안구 건조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안구 건조증을 지로로 피살미어라고 한다. 그래서 지로라는 것은 건조하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네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거라고 했습니다. new에 대한 개념으로 새롭다. 그래서 플라즘이 무슨 생물인데 어떻게 새롭게 생긴 거니까 신생물. 그리고 네이트가 뭡니까? 태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오 새롭게 태아가 있습니다. 신생아 얘기하는 거다. 네오네이트 이러면 신생아 얘기하는구나. 어떤 단어에 네오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거는 신생이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모입니다. 서모가 뭡니까? 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서모메타. 열 메타. 그 재는 거. 그죠? 뭐 재는 거를 우리 메타라고 하죠. 서모메타. 열을 재니까 온도계. 그 서모 알지아라고 해서 여기 알지아는 무슨 통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증. 근데 어떻게 열이 있는 통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결통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결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을 우리가 자결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르겠어요. 그 개인마다 다 이렇게 경험이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전에 이제 뭐 코로나를 겪었을 때 처음에 옛날에 코로나를 겪었을 때 진짜 자결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다 못해서 이 몸이 그냥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겠구나, 죽기도 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죠 이렇게 좀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이게 심하더라고요. 서모알지아라고 해서 자결통. 그다음에 앵킬로 휘어진 유착된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아킬로시스 유착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굳었다. 그래서 관절이 강직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슈도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 가성. 가짜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 말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뭔가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인공심장. 인공심장은 아니에요. 슈도 키에시스라고 해서 키에시스가 이렇게 사이시스가 임신인데 슈도라고 하면 거짓 임신. 거짓 임신. 그러니까 상상 임신처럼 그런 건데 거짓말로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증상들은 다 있고 한데 실제 임신 상태가 아닌 경우를 거짓 임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슈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슈도 리전. 슈도 리전이라고 해서 가성 병변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얘는 무슨 우리 인체 내에 뭔가 병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떠냐면 어떤 그 뭐 측정 장치나 아니면 측정자의 이 오류나 어떤 여러 가지 오류에 의해 가지고 가짜로 있는 것처럼 진짜로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슈도리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슈도리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팔로우 해야 되죠? 한 달 뒤, 3개월 뒤, 뭐 이런 식으로 추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다시 봐도 거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 리전이 되는 거고 변변이 되는 거고 다시 봤는데 그때 있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그때 그냥 가짜로 보였던 슈도 리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도라는 거. 다음은 디스입니다. 디스 이거는 그냥 디섹션, 디스인펙션이라고 해서 얘가 분리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디섹션 같은 경우 섹션별로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해부입니다. 그리고 인펙션이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INFEC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보통 임팩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인펙션, 감염, 이렇게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염입니다. 감염의 원칙.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환자분들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간단한 병으로 갔는데도 다른 거에 의해서도 이게 감염될 수 있고 또 어떤 내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염증이 나한테도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감염 관리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입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 의료진들이 하는 게 들어오면서 손 소독하고 하고 있으면서 손 소독하고 나가면서 손 소독하고 이걸 완전 원칙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염 얘기하면 정말 그 약간 이불킥할 만한 개인사가 있어요. 개인사. 제가 얼마 취업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됐었거든요. 안 됐었는데 이제 수술을 할 지인이 아는 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와서 수술하고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지인 이렇게 등록을 다 해놓거든요. 그러면 또 그 병원비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무래도 또 조금 더 대우가 조금 달라지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인 신청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오피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로 이제 개복을 해보니까 조금 달라졌었어요. 만약에 그냥 조그맣게 조금 절제만 좀 이렇게 해내면 되는 거였는데 열어보니까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보호자가 이게 입원 수속만 해놓고 밥을 먹으러 가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 담당의가 이제 제가 좀 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으로 돼 있으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오피룸으로. 그래가지고 오피룸에 들어갈 때 오피룸 어떻습니까? 진짜 감염이 철저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진짜 감염의 0.02%도 이게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구간인데 저는 그때 이런 감염에 대한 개념을 배운 적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나한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다고 나를 불렀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내가 그 시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두 번 쓰고 이렇게 가운 입고 이 장갑이라도 끼고 이게 무균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 안 불렀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화이트 가운 그 화이트 가운 입고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매점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있고 그 개념이 없었어요. 또 나는 또 급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수술방에 그냥 그대로 불렀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다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병원에서 너무나 개념 없는 행동인 거잖아요. 이 기본에 기본도 없는 개념인 거지. 이게 진짜 지나고 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평생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는 진짜 그 누구보다 그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금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험 통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지식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습득을 해서 알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뭐 이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부러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펙션에 대해서는 소독의 감염에 대한 개념인데 염증이고 감염이 되는 상태를 디스하다,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염증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뭐다? 소독. 그렇죠? 디스, 분리하다, 제거하다. 지금까지 이제 접두사에 대해서 했고요. 전미사는 빨리 나갑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전미사를 어떤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어근의 뒤쪽에 붙어서 어떤 단어를, 용어를 어떻게 확실하게 해준다, 확실하게 만들어준다, 또는 꾸며주는 품사라고, 형용사를 완성시켜주는 품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어떤 상태로 볼 수 있냐면 병리적 상태라든지 치료라든지 뭔가 시술에 대한 정상 징후, 치료, 수술 이런 거에서 전미사가 들어가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병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 보게 되면 전미사 페이지죠. 전미사 서픽스는 용어의 맨 끝부분에 위치해서 얘는 어떻게 단독적으로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뭔가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어근의 의미를 변화시켜서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만드는 역할들이 뭐였습니까? IA, IC, AL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얘들도 다 전미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의미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건 단순 전미사예요. 다 뭐 갖다 붙는다 하면서 대충 뭐 증 뭐 이런 걸로 갖다 붙는 거예요. 얘들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그 용어를 어떻게 딱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미사는 또는 병리적, 우리 책에서는 전미사를 병리적 상태, 정상 및 징후, 치료와 수술, 진단과 검사 방법을 나타내는 전미사, 형용사, 전미사로 분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병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면 자, 무슨 시스, 아시스, 오시스, 에시스, 이아시스, IA, Y 다 무슨 상태라고요? 무슨 질병, 질병 상태, 병적 상태. 따로 외울 거 있습니까? 네. 얘들이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전미사구나. 전미사인데 무슨 증상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시스, 아시스, 오시스, 에시스, 이아시스 이거 나오면 다 전미사로 그냥 무슨 정상이 있구나. 지금 보게 되면 림포사이토시스, 림프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는 림프 그거 맞습니다. 사이토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셀이라고 했죠. 세포라고 했죠. 그래서 림프, 사이토시스, 림프 중과증. 그리고 브론차이 엑타시스, 브론치는 뭡니까?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어디에 있습니까? 폐. 기관지 그죠? 기관지염 불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기관지의 엑타시스가 뭐냐? 확장증이다. 확장이라는 건데 엑타시스라는 게 무슨 확장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어떻게 돼 있다? 늘어나 있다. 커져 있다. 그래서 브론치 엑타시스라고 하면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그리고 아키도시스, 아키드가 그냥 산이죠. 산과 연기할 때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시스 붙었으니까 그냥 뭡니까? 이거 산증. 네.
그리고 칼시노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발전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뭘로? 칼시노. 이게 뭐라고요? 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뭐라고요? 꼬마 무슨 종이 뭔가 덩어리신 거. 그래서 칼시노마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의학용어를 공부했다 하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병리 결과지, 조직 결과지, 뭔가 조직 세포를 어떻게 검사를 했는 여러분들이 뭔가 혈액 검사를 했던 아니면 소변 검사를 했던 아니면 위내시경에서 위조직을 빼냈건 대장에서 대장내시경을 빼냈건 간에 문제가 있어서 간세포를 해냈던 갑상선, 유방, 조직을 세포를 떼내서 뭔가를 그 세포가 정상세포인지 어떤 세포인지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을 할 때 암으로 나오면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칼시노마 이렇게 칼시노가 들어갔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지 보면 이렇게 진짜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아는 단어 위드 있고 뭐 이렇게 보다 봐도 그 결론, 임프레션 아니면 솔프 뭐 컨슬루션 뭐 이런 거 저기 끝에 이제 요약해 놨는 거 봤는데 칼시노가 들어갔다. 칼시노마가 들어갔다. 아니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칼시노제네시스라는 것은 제네시스가 뭔가 발육하다 이런 개념인데 발전하다 발육하다 이런 건데 이제 암종으로 발전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이 형성된 거 바람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프로리시아시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네프로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해부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볼 건데 우리가 네프론이라는 것은 신장을 구성하는 단위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장 어디 있는지 뒤에 알고 있습니까? 짚어보세요. 알고 계세요? 네, 여기 뒤쪽 이렇게 여기 후복막 제가 뒤쪽으로 얘기하는 거는 후복막관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뒤쪽에 12번, T12번이라고 해서 흉추 12번에서 요추 1, 2번 사이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드니는 신장 또는 콩팥이라고 하죠. 뭐 파처럼 생겼다, 파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이라고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키드니라고도 하고 네프론이라고도 하고 같은 용어로 신장이라고도 하고 콩팥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용어로 다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해부가 조금 진도가 나가고 의학 용어가 진도가 나갔다 치면 어떠냐면 이런 용어들의 개념에 대해서 이퀄 해가지고 얘들 같은 단어라는 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네프론 나왔는데 외웠어요. 신장 얘기하는구나. 신장 다 알았어요. 근데 어떤 시험에 다시 키드니가 나왔어요. 키드니는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건데. 그리고 또 어디에서 또 뭐 콩팥 막 얘기해 콩팥 물증 뭐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또 어떤 경우에 신장 이렇게 나와요. 키 얘기하나? 무슨 장기 얘기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다른 단어들이 우리 인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리버, 헤파토, 뭐 그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다양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GB,
쥐비, 갈블레더, 그리고 또는 담낭, 또 쓸개, 맞죠? 얘들이 다 따로가 아니에요. 걔들 봐봐요. 벌써 이 두 개, 쓸개하고 신장만 두 개의 장기일 뿐인데 두 개의 장기가 단어가 몇 개예요? 8개가 나오잖아요. 그걸 따로 띄워놓고 생각해보면 진도 못 나가요. 수업 안 돼요. 근데 하나로 딱 연결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연결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프론과 키드니, 신장분파 뒤쪽에 있는 건데 뭘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서 여기에서 네프로라는 것은 콩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콩팥 그러면 또 있잖아요. 지금 네프로 콩팥까지는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신장, 키드니 나오면 또 다른 장기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같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리스가 나왔죠. LITH 리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같은 말로 스톤 얘기하는 겁니다. 돌, 결석, 요노결석 이렇게 쓰이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네프로, 리시, 이아시스 뭐라고 했습니까? 질병, 무슨 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돌증, 돌증이에요. 어디에 있는 돌증? 콩팥, 콩팥에 있는 콩팥 돌증. 콩팥 잡으면 재밌죠? 콩팥, 돌증 됐죠? 같은 말로 뭐라고? 신장, 결석. 그렇죠? 심각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같은 거여서 한 번만 해놓으면 됩니다. 신장 결석증까지 이아시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뉴모는 폐, 이 아이의 무슨 증상, 그래서 뉴모니아, 폐렴입니다. 얘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제 다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자, 이거는요 이렇게 다 쓰이고요. 얘들 다 같은 단어고요. 이거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전민사로 쓰는 시스, 아시스, 오시스, 에시스, 이아시스가 중요한 겁니까? 전미사로 쓰는 시스. 전미사 이런 용어들 쓴다. 요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근데 예문을 다 외우려고 할 수 없어요. 다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 분수 미적분 하는 거 아니라고요. 더하기 빼기부터 개념을 잡아가면 된다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외우세요.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라는 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얘들 개념이 잡혔을 때 요런 개념이니까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라는 개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있는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예문에 집착하고 있어요. 예문을 어려운데 이걸 다 알아야 되나? 이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인체를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통용되는 용어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 수업 못해요. 필요 없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계속 뭐라고? 용어랑 뜻만, 의미만 알면 된다고. 그럼 전미사 지금 하는 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시스, 아시스, 이시스, 이아시스, 시스, 이것들이 다 그냥 전미사로 쓰이고 있고 무슨 증상, 질병 상태를 얘기하는구나. 가볍지 않나요? 그쵸? 그렇게만. 네, 또 볼게요. 다음 결합형 용어 is, see, 오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us라고 하는 것은 컨디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한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얘는 안 됩니다. 다음 is 무슨 역시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가 뭐였습니까? 외우라고 했죠. 과다. 그렇죠? 사이로이드는 뭡니까? 사이로이드 아는 사람. 사이드 맞죠? 이거 적혀 있는데 왜 읽으면 되는데 모른 척하고 있어요. 박사쌤이잖아요. 박사쌤 적혀 있는데 박사쌤은 사이로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즈음이니까 무슨 즈음입니다. 근데
갑상선이 하이퍼하다고 했어요. 과다. 갑상선 항진증입니다. 항진증. 그래서 저번 시간에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항진증. 네. 그래서 항진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살쪄요. 안구 돌출. 안구 돌출할 때 하이퍼사이로이디즘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즘이라는 것은 전미사로 무슨 스테이트한 상태의 컨디션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슨 CSY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질병에 대한 증상입니다. 디지즈 질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틈은 정상을 얘기합니다. 심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요 열이 나고요, 콧물이 나고요, 기침이 나고요, 목이 따갑고요 이런 정상 그거를 우리가 심텀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디지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내려질 수 있는 질병 상태. 독감입니다. 코로나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디지즈 질병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필lep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질입니다. 간질은 이전에 사실은 쓰던 용어죠. 예전에 간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다 뭐라고 씁니까? 뇌전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뇌신경 세포가 불규칙적으로 흥분하고 또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들.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꼭 전교 조회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꼭 하나씩 거품 물고 넘어지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교실에도 수업하다 갑자기 애가 뒤로 발로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발발 들고. 예전에는 간질 또 조금 안 좋은 용어로는 질환병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용어들을 쓰지 않고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신경세포에 의해서 흥분 상태가 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오마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오마 OMA 얘가 전미사 암 아닙니다. 암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마 무슨 종. 그래서 종양. 그래서 우리가 칼슘요마라고 하면 뭐다? 암이다. 그래서 무슨 종양 이렇게 요거 뭐라고요? 꼭 한번 외워야 됩니다. 지금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중에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되고요. 뭐만 알면 된다? 오마. 요것만 알면 이번 시간은 됐습니다. 오케이. 민지 너무 자신 있어졌는데 중간고사 2점. 다음 정미사님. 증상이 징후를 나타내는 정미사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지야라고 해서 통증에 대한 겁니다. 통증. 알지야라고 하는 건 통증인데 세팔이라는 것은 세팔이라는 것은 머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지금 시간에는 제가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반 엑스레이 이제 촬영학 수업할 때 촬영학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촬영하는 걸 한다는 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방사선사가 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 나타낼 수가 있는 영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머리도 찍고 뭐를 하겠죠. 목도 찍고. 근데 우리가 인체 해부 구조상 어떻습니까? 목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굽어져 있죠. 커버돼 있죠. 허리도 사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커버링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렇게 커버링이 돼 있는 이 뼈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맞추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손목뼈가 리포트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손목뼈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네네. 손목뼈. 여기 관절, 손목 관절뼈 8개라고 했죠. 그 8개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뭔가 겹쳐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직업이거든요. 맞잖아요? CT도 마찬가지고 MR 그리고 일반 촬영,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찍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뼈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이 뼈 그냥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상이 아닌 비정상을 찾아낼 수 있게 영상화 시켜주는 게 우리의 직업이거든요. 그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냐면 촬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지겹게 15도 각도를 주시오, 30도를 주시오, 45도를 주시오, 직각을 주시오. 왜냐면 다 각도가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각도라는 것은 우리 해부학적 자세, 손바닥을 앞으로 된 상태에서 바로 보는 그 상태. 이대로 누워있는, 이대로 베드 위에 딱 누운 상태를 우리가 슈파인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배웠죠? 책 봤어요, 여러분들 배운 거. 배웠죠? 슈파인 포지션에서 뭔가 영상을 만들 때 엑스레이 이 중심을 뭔가 영상을 만들면서 할 때 각도를 줘야 된다고 하죠. 각도를 주는 거를 오른쪽, 왼쪽으로 주든가 또는 머리 쪽, 다리 쪽으로 주게 되겠죠. 맞나요? 머리 쪽으로 각도를 주게 되는 경우 어떻게? 세팔 쪽으로 15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팔이라는 것은 뭐다?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지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지아는 뭔 얘기다? 통증에 대한 개념이에요. 머리에 통증이 있어요. 뭡니까? 두통. 네. 편두통은 또 따로 용어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전체적인 두통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팔라지아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같이 모니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열도 나고요, 속도 미스거리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안 적죠? 세팔라지아 그리고 뭐 노지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스컴포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씁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를 이 사람이 잘 적고 있구나, 잘 인식하고 있구나, 안 할 수 있구나. 영양 용어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니아라는 것은 통증을 얘기합니다. 통증 역시나. 그래서 알지아보다는 디니아에 대한 개념으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트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위장 맞죠? 네. 위장에 통증이 있으니까 뭐다? 가스트로알지아, 가스트로디니아라고 하면 위통증. 위경련 있을 때도 통증이 있으니까 위경련, 위통증, 가스트로디니아. 에미아라는 것은 무슨 혈액 상태, 블루드 컨디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세요. 에미아 앞에 접두사 뭐가 붙었습니까? 언 붙었죠. 언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었나요? 부정. 없다,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액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 빈혈 상태. 네, 약간 빈혈, 혈이 없는 빈혈. 그래서 어네미아라고 하는 것은 빈혈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미아. 다음은 이스티지아입니다. 이스티지아는 무슨 감각증입니다. 센스, 필링. 그래서 하이퍼 이스티지아니까 하이퍼니까 감각이 과민한 상태, 감각 과민증. 그리고 언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상태가 되겠죠.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마취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토시스입니다. 토시스 피무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처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수, 처져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몸에서 잘 많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위하수증이죠. 위하수증. 가스트로토시스. 가스트로토시스인데 위장은 우리가 입에서 식도를 지나서 바로 위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명치 부분 이쪽에 위장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떤 경우에 특히 조금 마르고 약한 여성의 경우 길게 밑으로 축 처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하수증이라고 합니다.
이성이하습증. 다음. 네. 사이시스. 네. 프리그난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임신인데 뭐 아까 봤듯이 슈도 사이시스 이렇게 하면 거짓 임신, 상상 임신이 되는 거고 사이시스, 에메시스는 구토입니다. 구토. 그래서 구토를 하는데 보미팅을 하는데 헤마토가 나왔어요. 헤파토는 간이고요. 헤마토는 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액. 헤마토가 에메시스 됐어요. 그러면 뭐를 토했는 거다? 피토한 거죠. 그 토혈이죠. 토혈. 그래서 혈액 구토입니다. 그래서 헤마토에메시스는 또 어떤 때 나타날까요? 우리가 위장에서 혈액이 고여있다가 튀어나옵니까? 어떤 각혈. 경우에? 각혈. 네, 각혈이 어떤 경우에 보통 나올까요? 맞아요. 위장이 장출했을 때 그렇게 맞아요. 토혈을 하기도 해요. 토혈을 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간경화 있을 때 보면 이것도 그냥 곁다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간경화가 있으면 이제 간으로 가는 혈액들 특히 이 간은 이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듣고 흘리세요. 듣고 왜냐면 또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렵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나중에 하는 거여가지고 듣고 흘리면 됩니다. 간은 우리가 몸에는 베인과 아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간이 특수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문맥이라고 있거든요. 포탈베인이랑 문맥이 있는데 문맥이 간에는 얘는 문맥을 통해서 간의 영양분을 80% 공급을 하고요. 아테리에서 20% 산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맥이 얘 간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이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다른 이 혈관들하고 이렇게 고식도 이 정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맥이 이렇게 혈액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간경화라는 건 뭡니까? 간이 딱딱해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간이 딱딱해져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얘들이 혈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좁아져 있다. 예전에 원래 우리가 간세포가 말랑말랑할 때는 혈액이 들어가면 열렸다가 또 나오면 빠지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가 되는데 딱딱해지면서 길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가 들어가는 거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문맥이 확장됩니다. 넓어지다가 어느 정도 넓어지 더 이상 못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우리가 문맥 하이퍼텐션이라고 하거든요. 문맥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경화가 생겼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게 문맥 고혈압입니다. 근데 문맥 고혈압이 생기면 여기서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져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식도로 올라가 있는 정맥, 식도의 벽을 타고 정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맥들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받겠죠. 그럼 얘들도 어떻게 됩니까? 뭔가가 커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얘들은 얇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압력을 받다 결국은 터지게 되면 정맥혈이 어디로 나와야 되니까 식도니까 바로 입으로 오랄로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런 경우에 토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도 별로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동네에 아저씨들 보면 농사 일을 할 때는 술을 많이 드시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배 불룩한 아저씨들 한 분씩 계세요. 복수. 그런 분들이 관경화가 너무 심해진. 복수가 이렇게 가득 차서 이제 배가 임신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불러져 있는 분들이 또 잘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아이고야 그분이 토혈을 해가지고 뭐 객혈했고 토혈했고 뭐 그래가지고 병원 갔잖아 그러잖아.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말기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혈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이런 구조들이 있더라. 에메시스. 리티아시스라고 리티아시스 아까 리스가 아까 뭐였죠? 여기 리스 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리티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갖다 붙여 리티아시스 해서 결석 돌증 맞나요? 되나요? 그죠?
다음은 콜레 들어갔으니까 여기 네프론에도 콩팥에서 돌이 생기도 있지만 콜레 담낭에서도 그럼 담낭 결석증, 담석증, 신장 결석증, 신석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은 ITIS 그 유명한 ITIS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예.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라이시스는 뭔가 박리랍니다. 분해, 용해되는 거. 뭔가 분리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쓰냐면 라이시스가 헤몰라이시스로 많이 씁니다. 헤몰라이시스는 용혈입니다. 용혈. 해모가 뭐였죠? 헤마토, 해모. 자, 장 깨고요. 아니, 사실은 내가 너무나 유치한 방법이어서 이게 3학년들한테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쓰거든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 잠을 가장 빨리 깨게 잠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 이름 부르면서 질문을 하면 절대 다 잠이 옵니다. 누구? 이거 뭡니까? 누구? 이거 뭐라 했죠? 라고 하면 전부 다 긴장해서 잠을 안 자요, 못 자요. 근데 그거를 1학년들에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의 바닥을 아직까지 보여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초강수를 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해모, 헤마토, 다 혈액에 대한 블러드. 그래서 아까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라이시스는 분리 맞나요? 분해.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몰라이시스는 그러면 피가 분리된다고요? 무슨 개념일까요? 혈장? 오, 혈장 혈청 분리. 아닌가? 요 헤몰라이시스라는 것은 임상병리과에서 상당히 좀 많이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혈액에는 어떻습니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파 이게 다 같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큰 혈구세포가 뭐 가장 많은 뭐 혈구세포가 뭐 적혈구 뭐 이렇다 치면 우리가 혈관이 되게 좁은데 좀 작은데 여기에도 다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 어떤 적혈구라든지 혈구가 크기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치면 어떤 혈구의 크기보다 더 가는 바늘이 들어와서 혈액을 갑자기 끌어당겨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얘들이 압력을 받아서 갑자기 딸려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겁니까? 이 하나의 적혈구, RBC라고 치면 레드 블루드 셀, RBC라고 하거든요. RBC가 어떻게 여기 빨려 들어가면서 깨집니다. 쪼개지는 거죠. 맞아요. 깨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 이런 혈액들이 들어가졌다. 우리가 CBC라고 하는 것은 전혈 그 혈액 검사거든요. 그 피에서의 혈구의 수를 우리가 계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B가 2하면 빈혈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피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적혈구의 숫자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그 어떤 단위 안에 우리가 만약에 HB혈을 헤모글로빈을 예로 든다면 12ml 이하가 되면 안 된다. 그 병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니면 또 높으면 또 너무 높으면 16 이상이 되면 또 뭐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얘 혈구 세포들에 대한 카운팅이거든요. 카운트예요. 이 어느 하나의 어느 만큼의 용적을 가지고 몇 개의 수가 차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용적인데 이게 들어가면서 깨지면
어떻습니까? 10개가 돼야 될 게 여기만 30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혈액 검사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 요즘 분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간호과에서 그냥 병동에서 그 혈액 채취, 혈액 그 채취해가지고 병리실에 갖다 주거든요. 그걸 검사를 하려고 보면 왜냐면 간호사는 그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대충 빨리 뽑아요 그냥 그냥 빨리 뽑고 잘 안 나오는데도 그냥 조금 기다려주고 천천히 하고 그리고 또 너무 가는 경우에 이게 반을 니들을 썼을 경우에도 깨지고 이렇거든. 그런 것들을 조심을 용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이렇게 피만 빼갖고 또 갖다 줬지만 어떻게 병리실에서는 카운팅을 하려고 보면 제대로 다 용혈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그저 검사 결과가 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뽑아야 되고 환자들은 또 이 찌르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증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간호사들하고 병리실하고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게 예전에는 이거 헤몰라이시스였어요. 똑바로 하라고요. 그 개념도 했어요. 안 배웠어요. 그리고 그럼 네가 해라. 이러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액 속에 이런 여러 가지 혈구들이 있다. 그리고 그 혈구들을 이렇게 분리된 경우들을 우리가 헤몰라이시스라고 한다.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죠? 어떡하지? 여기까지 했죠. 헤몰라이시스까지 있고, 라시스. 그러고,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 이어서 다음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없거든요. 이런 거 조금 더 하고 좀 빨리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헤몰라이시스. 여기까지 할게요.